2026년 1월 26일 전 세계의 시선이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인근의 푸른 바다로 쏠렸습니다. 고요해 보이던 그 심해 800m 밑바닥에서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거대한 신호탄이 중국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이징 중난하이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히토류는 중국의 것이다. 우리 허락 없이는 전 세계 공장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떵떵거렸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탐사선 한 척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해냈습니다. 그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탐해 3호가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검은 황금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연구원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히토류 농도 평균이 0ppm. 아니, 특정 구간에서는 무려 300ppm이라는 경이적인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목을 메고 있는 기존 광산들의 수치를 비웃는 수준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 기술의 90%를 독점하며 꼬우면 우리한테 굽혀라 라고 배짱을 부리던 그 자원 무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일본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심해 탐사 계획을 단숨에 추월해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차 모터, 전투기 레이더, AI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핵심 심장을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휘둘렀던 그 무시무시한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칼날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탐해 3호가 찾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00톤급 거함이 어떻게 중국의 자원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이 발견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피 끓는 변화를 가져올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하고 중국이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 바로 대한민국 자원 독립의 서막입니다.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서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중국의 한 지도자가 던진 섬뜩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검은 흙으로 전 세계의 목줄을 죄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100년 대계가 숨겨진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세계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장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류는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와 독성가스가 배출됩니다. 선진국들은 더럽고 위험하고 돈 안 되는 일은 중국에 넘기자며 스스로 광산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중국은 그 틈을 타 헐값의 노동력과 환경 파괴를 묵인하는 국가주도 정책으로 전 세계 시장을 야금야금 집어삼켰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자 일본은 선장을 구속하며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선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기술 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은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고 소니와 파나소닉의 부품 공급이 끊길 지경이 되자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선장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무기화가 보여준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그 악몽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아니,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미 중패권 전쟁이 격화되자 시진핑 주석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작년,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과 히토류 재련 기술 수출까지 막아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 폭탄을 때려도 시진핑은 웃으며 그 카드 중국산 아니면 못 만들 텐데 라고 비웃는 형국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자원 인질극에 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미국조차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이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했던 바다, 그 깊고 어두운 심해저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쳐놓은 30년 독점의 쇠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 그것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 탐해 3호의 손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부른 기적이 아닙니다.
피 튀기는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감정은 속일 수 있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지질학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바로 탐해 3호가 전송해온 차가운 진실 때문입니다. 이 6,800톤급 바다의 괴물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기존 탐해 2호보다 3배나 거대해진 몸집에 무려 35종의 최첨단 탐사 장비를 꽉 채운 떠다니는 국가전략연구소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기술은 바로 배 뒤편으로 길게 뻗은 스트리머입니다. 그 길이만 무려 8.1km,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바다에 펼쳐놓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내장을 들여다보는 거대한 청진기와 같습니다. 648개의 정밀 센서가 해저 6km 밑바닥에서 반사되는 미세한 저주파 신호까지 잡아내 해저 지질 구조를 완벽한 3D 입체 영상으로 그려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탐사선이 흐릿한 2D 흑백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4K UHD 초고화질로 땅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찾아낸 결과물,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수심 5, 800 pm, 심해저에서 채취한 퇴적물의 히토류 농도 최대 3, 100 pm. 이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아십니까? 육상 광산에서 이 정도 고순도의 광맥을 찾으려면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육상 채굴은 필연적으로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섞여 나와 정제 과정이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탐해 3호가 찾아낸 심해 히토류는 다릅니다. 피스톤 방식을 이용한 진공 흡입 기술.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해저 퇴적물을 원형 그대로 주변 생태계 파괴 없이 쏙 뽑아 올립니다. 중국이 환경오염을 무기 삼아 싼 값에 찍어내던 더러운 히토류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자원입니다. 오차범위 없는 정밀 타격, 그리고 경쟁국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데이터 처리 능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초격차 기술 장벽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인해 전술식 채굴, 수만 명의 노동자가 곡괭이질을 해도 대한민국의 최첨단 센서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자원 시장의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한국이 스스로 자립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탐해 3호의 분석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심 5, 800 팸,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심연에서 올라온 시료가 분석기에 들어가는 순간 연구원들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터에 성분 분석표가 뜨자 그곳은 환호성이 아닌 전율로 뒤덮였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검출, 농도 최상급, 단순한 히토류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연구자석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힘든 핵심 중의 핵심, 중종 히토류였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이것만큼은 우리 땅에서만 난다며 전 세계를 협박하던 바로 그 물질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위성을 타고 타전되자마자 전 세계 자원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와 공산당 지도부의 반응은 당혹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향해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으름장을 놓던 그들이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너희들의 전투기는 우리 히토류 없이 날지 못한다 라고 조소하던 그들의 오만이 한국의 탐사선 한 척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베이징에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관영 매체들이 애써 이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미 흐름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맥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히토류 만리장성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모터를 쓰지 않으면 공장이 멈출 것이라 믿었던 글로벌 기업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애플, 그리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일제히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게 이것은 악몽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던 유일한 패, 자원 독점권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에게는 건국 이래 최대의 기회, 자원 빈국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역사적인 대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중국의 자원 제국, 그 붕괴의 카운트다운은 바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자원 갑질에 숨이 막혀가던 그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한 탐사 성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판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탈중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한반도에서 맞춰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진영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는 쓰기 싫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주나 미국에도 광산은 있지만 그것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은 여전히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등장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탐의 3호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원석이 아니라 채굴부터 정제까지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정 히토류의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환경을 파괴하며 피 묻은 자원을 캐낼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련 기술과 친환경 공법으로 클린 자원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가장 아픈 철퇴였습니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한국에게 뺏기게 된 꼴이니까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지칠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미래 산업은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나 보던 새우가 아닙니다. 자원과 기술을 양손에 쥐고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쥔 강력한 심판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걸어 잠그면 한국이 뚫어냅니다. 중국이 위협하면 한국은 기술로 방어합니다. 탐의 3호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원전쟁의 희생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룰메이커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K자원의 시대, 그 위대한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발견을 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왔다라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려온 대한민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철저한 계산의 결과이자 필연적인 승리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선언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당장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이 족쇄를 끊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해 탐사 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돈 낭비다, 성공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우리 연구진들의 뚝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탐의 3호의 건조 과정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기존 탐사선보다 3배나 큰 6,800톤급 거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은 맨 땅의 헤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계와 연구진은 밤을 지새우며 35종의 최첨단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해외 장비를 사들일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보는 눈을 만든 것입니다. 기술의 자립 없이는 자원의 자립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략이 중국의 인해 전술을 완벽하게 파회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싼 인건비를 무기로 육상 광산을 장악하는 레드 오션 전략을 쓸 때 한국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심해저라는 블루 오션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남들이 1차원적인 채굴에 매달릴 때 우리는 3차원 입체 분석과 친환경 시추 기술이라는 초격차 기술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는 우연히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집요함,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발상, 그리고 우리 자원은 우리 손으로 찾는다는 뜨거운 애국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을 넘은 것은 덩치 큰 자본이 아니라 작지만 매서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탐의 3호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승전보는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유럽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자원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천지개벽의 순간을 목격한 전 세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입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측 모두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이것은 자유진영 전체의 승리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중국 의존도 문제를 한국의 기술력이 단숨에 해결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등 유력 경제지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히토류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일본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사실 심해 탐사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던 분야였습니다. 2010년 중국의 히토류 보복을 당한 뒤 일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심해를 뒤졌지만 경제성 있는 고농도 광맥을 찾는데 번번이 실패하거나 채굴 비용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자신들보다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인 기술로 초대형 잭팟을 터뜨리자 일본 정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한국 기사만 나오면 악플을 쏟아내던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나 라며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가장 초조한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상업적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감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부상을 막지 못하면 중국의 자원 패권은 끝난다는 비명에 가까운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러브콜을 보내며 한국산 히토류를 최우선으로 공급받고 싶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 통쾌한 상황.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갑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바다에서 돌덩이 좀 건진 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이죠. 단언컨대 이번 발견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초대형 호재입니다. 이것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주가와 여러분의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명확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원료인 히토류를 중국에서 비싸게 사와야 했기에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굴욕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캔 자원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고 우리 전기차에 넣는다? 이것은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을 압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LG, SK, 현대차 등 우리 간판 기업들의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것이고 이는 곧 주가 상승과 막대한 배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발견으로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떼어냈습니다. 매년 해외 자원 수입에 쏟아붓던 수십조 원의 외화가 고스란히 국내에 남게 됩니다. 이 돈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히토류 정제 산업, 심해 탐사 장비 산업, 친환경 소재 산업 등 전에는 없던 새로운 부의 생태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의도 증권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 부족이 해결되자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조 강국을 넘어 자원 강국이다. 이 한마디가 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백조 원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사는 대한민국은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닷속에 검은 황금을 품은 부자 나라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쟁취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그 짧은 찰나가 우리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대는 전 세계 자원시장을 30년 넘게 지배해온 거인 중국입니다. 상처 입은 맹수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 베이징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무시무시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뻔합니다. 첫째,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가격 후려치기로 우리 시장을 초토화하려 들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산 히토류가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덤핑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수법, 바로 기술 탈취입니다. 탐해 사모의 핵심 기술과 정제 노하우를 빼내기 위해 산업 스파이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USB 하나에 담겨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오늘의 이 환희는 내일의 비명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순진한 외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을 전시 상황 수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어렵게 확보한 이 소중한 자원을 헐값에 해외로 넘기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지키는 것이 수백 배 더 어렵다고 말이죠.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에게 뺏긴 이유, 소니가 삼성에게 무릎 꿇은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오만함과 현실 안주가 그들을 몰락시켰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확보한 이 골든타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덤벼들기 전에 우리는 격차를 더 벌려야 합니다. 탐의 3호를 넘어 4호, 5호를 띄우고 심해의 채굴 기술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전쟁이며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아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10대 경제 대국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바다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길어 올렸습니다. 탐의 3호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횡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자존심이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더 부강하고 당당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장벽을 세워도 일본이 아무리 질투 어린 견제를 해도 우리는 보란듯이 그들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 꺾이지 않는 힘의 원천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가슴 벅찬 자원 독립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때 이 소중한 성과는 온전히 우리의 국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속 시원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